안녕하세요.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실력의 배신 제2장에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앞번 강의에서는 첫 번째로 그 마이클 영의 실력주의 사회 그림자가 어떤 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앞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실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의외로 주어진 타고난 운과 실제 살아가면서 겪는 운, 사회적 운,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주의 사회의 기본 가정이 개인의 책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재화를 배분하는데 실제로 정말 개인의 책임에 달려 있는가? 그게 이제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것들을 짧은 시간에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데 있어서 보면은 먼저 이제 그릿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 책 내용을 가지고서 같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정말 여기에서 성립 기본 과정을 지나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념과 유전적 요인의 관계 이걸 하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덕 월스라는 사람이 써놓은 그릿이라는 책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그릿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열정과 끈기, 우리말로 집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모든 분야 성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능이 아니라 집념이다. 그는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예로 든 것이 미 육군사관학교 상황들을 예로 들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미상을 수상한 음악가이자 오스카 후보에 올랐던 윌 스미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공식에서 봤더니 재능과 노력을 하는 게 기술 역량이고 또 거기에 기술에다 또 노력을 더하면 성취. 따라서 성취에 있어서는 재능보다는 노력이 2배로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재능의 중요성만 집착하면 집념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실제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낼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여기에 보는 것처럼 10대 쌍둥이 2000쌍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끈기의 유전율을 봤더니 뭐 한 30%, 열정의 유전율이 한 20% 정도 되더라. 나머지는 경험의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만 시간의 법칙 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들도 또 들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무튼 인구의 1에서 3% 정도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 이하만 자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 유전자 요인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짧은 수면 시간을 가지고 뇌의 독성을 해결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죠. 우리나라에도 공부 잘해서. 그런데 ADHD 그러면 얘네들은 그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미국에서는 보면 20%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바로 개인의 자율의지가 아니라 뇌와 호르몬에 의해서 그리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 정도가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 또한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하고 진행할 때 두 번째로 보면서 하고 있는 요인 중에가 보면은 이 집념과 경험의 관계인데 이 유전적 요인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집념과 경험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더벌스 내용을 이렇게 우리들이 그릿이라는 책을 보면은 상당히 그 노력을 좌우할 집념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이라는 변수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 멘토, 선생님, 사회문화적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러한 영향, 그걸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한 글래드웰이 지금 성공에 있어서 개인의 노력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예로 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로 들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로 들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제가 살펴봤더니 원래 상당한 집념과 있는 끈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1만 시간의 재발견, 노력은 왜 우리를 배신하는가, 이런 책이 나오는데, 이제 물론 여기에서는 그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만 1만 시간의 노력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뭐 이제 이것도 돼 있는데, 따라서 그냥 개인이 혼자 열정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을 순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실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유전학적인 입장에서 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의 차원에서도 논리적, 실제적 타당도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내가 얻은 것은 내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 내 거다. 따라서 내가 어찌 사용하더라도 뭐 관여하지 말라. 이런 것은 실력주의 사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라는 것은 다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집념이 뛰어난 사람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집념이 뛰어난 사람들에 관한 부분을 보면은 우리 생각과 달리 또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집념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뭐 육군 사관 생도 5분의 1이 졸업 전에 중퇴를 한다. 그래서 누가 이 끝까지 통과하는가 예측을 했더니 그 어느 항목도 아니고 결국은 집념이다. 근데 이걸 이제 그 보면은 뭐예요? 1차 서류 심사, 2차 학업과 체력 심사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4,000명 지원자 중에서 1,2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아이들은 다른 것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누가 끝까지 버텨내는가 했을 때 오히려 그 다른 요인보다는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때는 집념 테스트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영어 단어 맞추기 세계 대회에서도 뭐 이러한 그 쭉 데이터를 봤더니 집념 점수가 참가자들의 최종 성적 예측에 중요한 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집념이 중요한 독립 변인이라고 하더라도 30% 정도는 타고난 특성이고 나머지는 부모, 멘토, 선생님 그리고 우연히 노출된 환경에서 길러진 것, 즉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본다면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집념을 발휘하고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에게 책임을 믿는 것도 조금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재능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예를 든 또 다른 사례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에 쭉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예를 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아까 말했던 윌 스미스 이런 사람들도 타고난 근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타고난 집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더그월스가 제시한 대부분은 주로 그 타고난 집념에다가 운 좋게 또 좋은 경험을 통해서 집념이 더 길러져서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더라. 개인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은 의지적으로 자기가 했다는 것은 아니더라.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본다면 누구나 노력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노력 무한론, 내가 무한 가능론이라고 해놨는데 그럴 때 보통 예를 많이 드는 것이 미국 전 아들
대통령이었죠. 아들 조시 부시가 있고 톰 크루즈, 또 존 체인버스 회장, 이런 사람들은 난독증 환자였어도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이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좌뇌와 우뇌의 균형적인 발달이 실패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난독증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좌뇌가 기능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뇌의 자유로운 사고를 제어하지 못한다. 그래서 창의성과 천재성이 두드러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난독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고, 난독증 환자이면서도 그 중에 20%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우뇌의 자유로운 사고를 자네가 제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천재성, 창의성이 두드러졌던 사람이 성공한 거였더라. 이제 이렇게 오히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독증 환자의 80% 이상은 난독증만 나타날 뿐이지 다른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 무한 가능론은 이제 좀 수정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너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누구나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택해서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바꿔야 될 거고요. 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좀 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는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최고 두각을 나타내는 3% 정도로 잘할 수 있다는 의미냐, 이렇게 보기는 상당한 경우에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피카소가 1만 시간 했다고 해서 최고의 성악가가 될 수는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노력한다고 해서 상위 3%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노력 무한 가능론은 자신에 맞는 것을 찾아서 개발하고, 또 거기에서 상위 3%, 10%가 되려면 또 타고난 능력, 이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다면 누구나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거냐? 이제 결국은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누구나 하면은 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여기에 제가 이제 써놓고 있는 것이 순수 개인 의지 정도, 즉 개인 책임 정도죠. 거기에서 그것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사회에는 능력과 성장 환경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받아들여서 개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개인은 역량과 집념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율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물론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는 점은 인식하고 자기 삶을 책임지려는 주체로서 행동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었던 소년 재판, 뭐 소년 판사, 거기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어린 나이에는 범죄를 하더라도 촉법 소년 이렇게 되면 중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지는 부분이 적은데, 그때는 아직은 개인의 의지가 아직은 크게 성인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이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뇌를 생각하면서,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뇌는 그냥 주어진 그대로가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기서 제가 끝없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을 잊고 또 타고난 집념이 있던 사람들이 노력 무한 가능론, 개인 책임 무한론을 주장하더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도 못 버는 배우와 탤런트 예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 배우와 탤런트 중에서 10명 중 9명은 이건 이제 몇 년, 2017년이니까 요새는 금액은 좀 올랐겠지만 이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49%, 10%가 수입의 80%를 차지했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꿈과 끼를 살려라.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을까? 꿈과 끼를 살린다고 해서 90%에게는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그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창의성 발현 요인이 DNA에 들어있는가 여기에 관한 그걸 했는데 여기에 그 여러 가지 분야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0.68, 일란성은 0.4였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창조적인 직종의 유전력은 0.7이나 되더라. 그 다음에 또 창의적 글쓰기는 유전력이 83%, 미술과 연기는 56%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중요함을 입증한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의 영향을 무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노력 무한 가능론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여기 예를 제가 해놓고 있는데 The United States Marine Band가 있는데 거기에 마이크 에간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서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동학대죄로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 아주 좀 살벌한 얘기 같은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성공할 만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에게 열심히 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속이는 게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진로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각종 무슨 뭐 노래에 관한 그 가요 또 뭐 트로트 해가지고 그런 그 이제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대회를 가서 했을 때 이제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은 걷도록 도와주기는 해야겠죠. 그런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꼭 그것이 직업이 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즉 자기의 취미로서 혹은 내 꿈을 향해서 가기는 가지만 생계는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오히려 음대생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랄지 또 이제 스타들의 극심한 소득 불균형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일정한 범위에서 소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 이게 이제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제도인데요. 2016년에는 5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40%로 크게 인상을 했었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예들도 여기에 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일본의 그 중년의 기생충 싱글 문제에 대한 것도 간단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35세에서 54세 일본 중년 세대에서 부모에게 얹혀 사는 사람이 450만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약 450,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생충 싱글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꿈과 끼를 찾아서 재밌게 살았는데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 어디서 불러주는 데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연금을 빨아먹고 산다. 그래서 기생충 싱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이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서는 그 책의 예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노력 유한론, 노력의 가능성과 한계,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펴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노력 만능론자든 노력 무용론자든 노력 없이 실력을 쌓을 수는 없다. 이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타고난 특성의 한계를 노력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느냐 아니느냐의 차이죠.
여기서 근데 이런 이제 차이, 믿음의 차이가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결과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셸이 했던 얘기 보면, 우리 삶이 DNA 제비뽑기가 아니라 스스로 공들여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무엇이다. 여기서 DNA 제비뽑기는 뭐냐면, DNA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타고나 봤더니 잭팟을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꽝인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공들여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삶을 주체적으로 바꿔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접었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했던 것처럼 노력 만능론 선호자들은 주로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던 사람들이더라. 근데 자신의 믿음에 근거해서 타인의 실패마저도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개인 무한 책임론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또 타당하지 않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한 사람들,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물론 이 주장 갖고서 나는 타고난 게 없어서 내 탓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삶에서 노력 이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최대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힘들 때는 나 자신을 너무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도와야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개인 탓으로만 돌리지 않는 사회, 더불어가는 사회, 이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고요.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것은, 우리가 개인의 노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개인의 이 노력이 완전히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노력에도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이 둘 다, 유전적 요인은 타고난 운이었고, 환경적 요인은 살아가면서 갖게 된 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능력 부분도 타고나고, 노력도 상당 부분 내 자유의지, 개인의 선택과는 거리가 먼 부분도 존재한다. 특히 어린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상위 10%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다, 내 자유의지를 발휘한 결과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령 실패하고 어려움에 빠진다 하더라도 돌이켜 최선을 다했다면 자신을 다독일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개인을 우리 사회가 함께 껴안고 갈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살만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 노력 개인 책임론과 노력 무한 가능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실력적 요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비실력적 요인이 실력 형성, 재화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